안녕하십니까. 김현남입니다. 오늘은 미네랄 액비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재배하고 있는 식물이 뿌리를 두고 있는 토양 환경을 보게 되면은 45%가 거의 약 45%가 광물질로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구가 처음에 탄생했을 때 바위투성이었습니다. 이 바위가 자갈이 되고 또 자갈이 모래가 되고 모래가 앙금 상태의 입자 구조가 되고 더 작은 수용성 이온화 입자가 됐을 때 물에 녹아서 식물에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식물이 흡수하는 주된 영양소는 뭐냐? 바로 광물질, 돌가루겠죠? 돌가루인 광물질이 주된 영양 공급원이 되겠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자, 여기에 광물질이 녹아지고 이온화되고 누구에 의해서? 미생물 마이크로비얼 액티비티, 다시 말해서 미생물 활동에 의해서 결국에는 멜트가 되고 이온화되고 물에 녹아서 흡수가 되는 과정을 이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양소는 오게닉 퍼틀라이저를 해가지고 동물성, 식물성 이런 계통들이 마찬가지로 미생물 활동에 의해서 결국 효소에 의해서 물질이 분해가 되고 아미노산화 되어가지고 물에 녹아서 흡수되는 과정을 겪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네랄을 봤을 때 미네랄, 특히 다시 말해서 무기염료인 미네랄은 천연물질로 우리가 치게 되면 맥반석이나 항토라든가 이런 돌가루 계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 화학 미네랄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 16원소, 우리가 천연 미네랄의 부족한 부분들을 화학적으로 개발을 해서 만든 게 화학 미네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미네랄은 전반적으로 생명체, 식물이라는 생명체의 몸체 구성도 하고 생리 기능을 조절하는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사람이 아침, 점심, 저녁 먹듯이 식물도 영양소를, 이 미네랄이 중심이 된 영양소를 아침, 점심, 저녁 주기적으로 흡수를 해야만이 건강한 생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흙에 부족한 미네랄, 이 미네랄, 다시 말해서 화학비료가 발견되기 전에는 거의 자연의 미네랄, 맥반석이나 항토 같은 이런 흙에 있는 미네랄을 흡수해서 우리가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식물이나 생명체가 요한 만큼 충분한 양의 무기원소, 즉 미네랄을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품질과 수랑 이런 게 떨어지고 또 병이 허약 체질로 해서 그렇게 썩 좋은 그 농산물을 생산하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을 식물을 분석하고 식물이 요구량에 충분할 수 있는 화학비료를 발견되고 나서 화학비료를 공급함으로써 품질과 수량에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화학비료를 너무 자주 공급하다 보니까 이제는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무슨 부작용이 나타났습니까? 염류장애, 가스장애, 산성화장애, 그런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화학비료라 하더라도 이 문제점을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양에 있는 미네랄 뿐만 아니라 화학 미네랄도 생화학비료를 주고 식물 흡수할 수 없는 천연 미네랄 이런 것을 줘가지고는 식물의 건강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지 식물이 흡수할 수 있는 천연 미네랄, 식물이 흡수할 수 있는 화학 미네랄, 이것을 만들어서 공급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해결점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방금에 먼저 제가 잘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화학비료의 문제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화학비료를 내가 100의 수치를 공급했을 때
식물이 흡수할 수 있는 것은 거의 30% 플러스 알파, 30에서 한 60% 정도를 흡수합니다. 그러면은 식물이 흡수 못한 나머지 화학 물질은 어디에 있겠냐 하는 거죠.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뿌리 근권에 계속 쌓이게 됩니다. 한 달 전에, 두 달 전에 주셨던 거, 또는 1년 전에 2년 주셨던 거, 계속적으로 뿌리 근권에 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염류 등 독성 물질이 잔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염류장애, 가스장애, 산성화장애, 이런 환경이 안 좋아지게 되면요, 결국에는 미생물, 토양에서 토양의 주인이 할 수 있는 이 미생물 숫자가 감소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질소, 인상, 가리 위주로 주다 보니까 기타 미네랄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는 그런 문제에 직면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결론적으로는 생육불량, 품질 저하, 병의 허약 체질, 이런 문제가 유발됩니다. 그래서 주된 원인은, 자, 우리가 화학 비료에 너무 접하다 보면은 유기물, 거친 유기물을 공급해 줘야 되는데 그게 부족합니다. 그 다음에 미네랄 부족 현상, 다시 말해서 이 광물질이 분해가 돼서 흡수가 돼야 되는데, 이 광물질이 흡수가 분해가 되려면요, 충분한 유기물이 있고 그 유기물에서 미생물과 효소가 충분히 미생물 작용에서 효소가 생성이 되고, 이런 관계에 의해서 유기산이 생성이 됩니다. 그 오가닉 메럴스라는, 오가닉 애시드라는 유기산이 생성이 되는데, 이 유기산에 의해서 결국에는 강물질이 분해가 되는 과정을 이뤘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화학비료, 농약 등 이런 화학물질을 과다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유효미생물의 이런 결과로 인해서 유효미생물 종과 수가 감소되고, 우리가 땅을 놀려놓게 되면 그만큼 소득이 떨어지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연작을 하고, 또 토양이 좀 휴면도 하고 돌려짓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계속 연작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요, 우리가 자연생태계에서 주가인자 농사의 테이비인데, 테이비를 주게 되면은 테이비를 식물이 바로 흡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토양에 있는 미생물 작용에 의해서 미생물이 세포의 효소에 의해서도 물질이 분해가 됩니다. 그 분해된 물질에 의해서 흡수가 되는데, 이 자연생태에서는 어떤 여러가지 온도 조건, 유기물 조건, 영양소 조건, 산소 조건, pH 조건, 이런 조건이 맞아야 돼요. 수분 조건 등 여러가지 조건들이. 그렇지만은, 그래서 토양에서 유기물, 테이블을 주게 되면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분해가 흡수가 되는 그런 과정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생물과 효소에서 좀 가능한 빨리 흡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해결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그 해결 방법으로는 우리가 주로 이제 지금 강물질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강물질도 식물이 제대로 흡수할 수 없는 입자 구조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조상의 전통 발효지에, 이 전통 발효법을 통해서 이런 강물질이라 하더라도 발효를 시켜주게 되면 바로 흡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 강물질을 발효하는 과정에서 염류, 가스, 독성물질이 제거됩니다. 이 돌가루가 식물이 흡수할 수 없습니다만은, 발효를 시킨 결과물은 식물이 흡수할 수 있는 입자 구조로 바뀌어서 식물에 영양분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발효하는 과정은요, 다종다수의 미생물이 생산되고, 이 미생물이 생명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효소를 뱉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세포 외 효소라는데, 이 효소에 의해서 결국에는 물질이 분해되는 과정을 이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발효물을 토양에 공급하게 되면은 양분과 동시에 토양에 좋은 미생물이 공급해서 또 토양의 미생물도 활성화되는 과정을 겪습니다. 이렇게 발효된 산물을 우리가 토양에 공급해주면 거의 전량 흡수가 되고요. 토양에 잔류되어 있던 비료 성분들을
10년 전에 20년에 넣었던 것들을 작년에 재작년에 넣어놨던 이런 토양에 있던 잔류물들까지도 분해시켜서 흡수시켜줍니다. 그러면 연작장애가 점차적으로 감소되는 과정을 겪습니다. 양액재배 같이 흡수가 빠르고 건강한 생육이 되고 특히 뿌리와 뿌리 근권 환경이 좋아지는 액비가 바로 이 미네랄 액비가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얘기했을 때 광물질을 비롯해서 모든 식물의 양분은 발효라는 과정을 통해서 공급하게 되면은 크게 농사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수십 년 동안에 농업 컨설팅을 하고 연작장애나 염류장애, 가스장애 또는 농장 안에서 시설하우스 안에서 20, 30% 주고하고 하는 그런 토양들도 이렇게 자연의 물질을 꾸준하게 특히 이 광물질을 발효시켜서 줬을 경우에는 빨리 해소가 되고 또 비화학비료를 너무 많이 써가지고 거의 식물이 하품 위주로만 생산되는 농가들도 이 미네랄 액비를 만들어 난 뒤로부터 아주 품질이 좋아지는 그런 컨설팅 사례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미네랄 액비의 중요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TRU라고 하는데 지상부하고 지사부가 무게 비율로 해서 1대1이 돼야 된다 그렇게 이해합니다. T라는 것은 탑의 T자고요. R은 루트, 뿌리, 루트의 R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T자와 R자를 따서 TRU 그렇습니다. 이 지상부하고 지하부가 무게 비율로 했을 때 1대1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뿌리를 튼튼하게 키우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상부는 얼마나 크게 키울 수 있잖아요. 근데 지하부가 문제입니다. 지하부. 그래서 지하부가 허약하게 되면은 아미리산이 배출되어 잠자는 곰팡이성 병균을 끼워서 병 발생을 유발한다고 그렇습니다. 건강한 뿌리는 이 장뿌리에서 생산되는 사이토킨 호르몬 분비가 원활하게 돼서 병 발생도 억제하고 양수분 흡수를 원활하게 합니다. 그것도 그렇고 우리가 어떻습니까? 뿌리가 병들면 지상부도 병들지요. 뿌리가 죽게 되면 어떻습니까? 지상부도 죽습니다. 그렇죠? 뿌리가 건강하면 어떻습니까? 지상부도 건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식물은 뿌리로부터 자라고 뿌리로부터 죽는다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잔뿌리가 많아야 사이토킨 호르몬 분비량이 많아져서 지상부에 생산되는 옥신 및 지베릴린 양하고 같이 균형이 유지됩니다. 자, 보통 이제 정식 후 20일간은 뿌리 시스템 형성기라고 그렇습니다. 이때 필요한 양분은 방금 했던 미네랄들, 특히 미네랄 중에서 무수규산, 규산 종류, 인산, 아연, 철, 망강, 구리, 마그네슘이 필요할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생산된 농화산물의 거의 90%가 뿌리로 이동해서 뿌리 발달하는데, 뿌리 키우는 쪽에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뿌리 액비를 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뿌리 액비 만드는 기본 원료가 기계는 별도로 여러분들이 발효기를 사면은 상당히 비싸지 않습니까? 뭐 몇백만 원씩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계는 별도로 만드는 부분에서 강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동영상을 찾아서 한번 보시고요. 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료는 이 뿌리 액비 또는 미네랄 액비를 만드는 원료, 주된 원료는 광물질인 맥반석입니다. 그 다음에 목초의 펄비익산 해축가루. 그 다음에 이것을 발효시켜서는 당이 들어가야 되겠죠. 모든 발효 액비는 당밀이 들어가야만 발효가 진행이 잘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생물 종류. 자, 구체적으로 원료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료 보기 전에 잠깐 여기 설명하고 갈까요? 자, 뿌리 액비를 쓰게 되면은 셰프벽의 규산층이죠. 큐티클라층을 형성시켜서 셰프홀을 강화해서 이가 줄기가 빳빳해집니다. 주 성분이 규산이라 했습니다. 규산, 맥반석에. 그래서 우리가 수도자 갈 때도 규산을 살펴해 주라 하잖아요. 그죠? 그래야만 빳빳해가 빳빳하고 줄기가 튼튼해서
태풍 같은 바람이 많이 분다 하더라도 쓰러짐 현상이 많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 위까지 햇빛을 이렇게 45도 앞바다에 쓰기 때문에 햇빛 투과량이 많아져서 동화 작용을 왕성하게 하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건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요, 땅에 들어가게 되면 땅에 있는 염류 등 장유원을 제거시킵니다. 염류뿐만 아니라 가스 같은 독성 물질을 제거하는 게 바로 이 뿌리액비입니다. 그래서 뿌리 발근에 좋은 환경을 조성시켜 주죠. 또 하나는요, 이 미네랄 이런 것은요, 독성 물질을 제거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여러분들이 연면살포를 하게 되면 농약잔류 제거제 구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에 의하면은 대파를 하신 분이 너무 농약잔류가 심해가지고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권유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농약잔류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주성분인 무수규산 계통인데 이것은 강한 뿌리, 내병성 강화, 건강한 생육을 갖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 뿌리 액비는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 엑셀레터가 있고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엑셀레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키우는 것들은 얼마든지 질소 비료라든가 아미노산 비료를 줘가지고 키울 수는 있어요. 그 다음에 절간을 잡고 이걸 잡고 툭 꽂고 꽃을 많이 피게 하는 그건 참 힘들어요. 그래서 그게 바로 이 미네랄 액비가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거죠. 절간을 잡고 이걸 잡고 툭 꽂고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농도를 진하게 주는 해는 없습니다. 농도를 진하게 지으면 진하게 줄수록 절간이 작고 잎이 단단하고 줄기도 단단하고 건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용하는 방법은요, 물 500리터 통 같은 경우는 1.5리터, 할착기에는 정식 이후 한 20일 동 할착기에는 1.5리터 물을 주더라도 가능한 정식하고 난 이후에는 고압분부기, 물조류나 고압분부기에 따라 폭이 줘서 토양이 접하는 부분 있죠. 그 부분을 분열조이 제일 왕성한 부분, 근관, 크라운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집중적으로 물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물조를 끌고 다니면서 한 2번 정도는 꼭 거기에다가 집중적으로 물을 주시고요. 그 이후로부터는 점적으로 주면 됩니다. 그 이후까지 원리까지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해주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야만이 건강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영양생장액, 그 이후에 한 20일 지나고 난 이후에 그때부터는 영양생장이다 생각하시고 500리터 통 또는 100평당 준다 했을 경우에 한 1리터 정도. 그래서 이 식물 뿌리는 항상 건강해야 되기 때문에 작물이 끝난 때까지 꾸준하게 일정하게 뿌리 액비를 좀씩 가미시켜줘야만 뿌리도 건강하고 뿌리 끈끈한 환경도 좋아집니다. 주 원료인 맥반석을 보겠습니다. 맥반석의 주 원료 설명하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주된 맥반석의 원료를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산이 73.6% 들어있고요. 그에 산알루미늄, 기타 다양한 종류의 미네랄이 들어있습니다. 이 맥반석은요, 처음에 우리가 정숙이 있죠. 초창기 정숙 속에 이런 쑥떡 같은 돌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맥반석입니다. 정균 정화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는 절대로 농업용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주 미시하게 분말 가루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도 발효가 되질 않습니다. 이걸 또 액상화시키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발효시키는 거죠. 이게 특별한 기술입니다. 제가 개발한 특별한 기술입니다.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공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맥반석은요, 미네랄 원소를 농출하고요. 이 안에가 미네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산소를 농출하죠. 이걸 넣게 되면 산소를 많이 투입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병균이 번식하고 부패가 되고 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현기성, 산소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식물 뿌리는 산소 호흡을 하기 때문에 뿌리 근권에 충분한 산소를 좀 공급해 주는 게 좋습니다. 너무 많이면 문제가 되겠지만 적정량의 산소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수질과 산도를 조정하죠. 수질과 산도를 조정한다는 게 뭡니까? 이게 물을 깨끗하게 만들어준다는 거. 그 다음에 pH를 일정한 게 좀 적절하게 조절해 준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유해 성분 흡착. 우리가 농사짓는데 제일 문제가 그거잖아요. 부패된 테이프.
사실 안전바로 TV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 다 쓰고 있는 게 악취 나고 냄새 나고요. 막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TV를 많이 안 쓰고 유박 같은 거 뿌리고 말지 않습니까? 유박도 잘 써야 되는데 잘못된 유박을 쓰게 되면은 정말 힘들어집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TV를 쓰더라도 좀 잘 바른 TV를 써야 됩니다. 어떻든 간에 완벽한 TV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유해 성분을 항상 안고 있고요. 가스, 그다음 염류 같은 거, 선충 같은 거 이런 걸 안고 있는 게 사실은 유기물입니다. 일반 TV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해 성분 흡착하는 역할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뿌리 액비를 줬을 때하고 안 줬을 때하고 제강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을 저희는 많은 사례를 통해서 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속도로 휴게소 들어가다 보면은 맥반석 오징어 휘라고 파는 굽고 있는데 밑에 보면요 이런 쑥떡 같은 돌이 있습니다. 쑥떡 돌 이게 바로 맥반석이라는 돌입니다. 그 뜨거운 열이 오르는데도 불구하고 깨지질 않고 열을 전달시키면서 오징어 찌포를 굽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돌솥 비빔밥 우리가 식당에 가게 되면은 돌솥 비빔밥이 있죠. 이 돌솥 이게 바로 맥반석 쑥떡 같은 돌 이게 바로 맥반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목초액을 보겠습니다. 목초액은 여러분이 잘 알겠습니다만 살균제로서 역할을 하고요. 음이온을 용출시키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저농도에서는 사실 미생물 활성제 역할을 하고 고농도에서는 미생물을 죽이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물 분자 구조를 작게 해서 물을 쉽게 튼튼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산 종류가 많죠. 산 종류가. 자, 고농도에서는 살균작용, 그 다음 저농도에서는 미생물 영양분, 물 분자를 작게 합니다. 유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능력이 우수합니다. 그래서 목초액을 가지고 저희들은 목초액이라는 게 우드 비니걸, 나무 식초를 씁니다. 이 나무 식초를 가지고 뭐 하냐? 맥반석을 녹이는 과정을 겪습니다. 자, 우리가 목초액을 넣고 그 다음에 펄빅산을 넣고 여기에다 맥반석을 넣고 저어주게 되면요 이 펄빅산이라는 게 유기산입니다. 유기산에 의해서 강물질이 녹아 들어갑니다. 그런데 목초액에는 유기산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수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더 고농도의 유기산 만들기 위해서 펄백산을 넣고 교반을 하고 여기에다 맥반석을 넣고 교반을 하게 되면은 이게 맥반석이 분해가 잘 됩니다. 자, 펄백산이라는 것은요, 뭐 천연물질이죠. 토양을 부드럽게 하는 천연물질이고요. 비료라든가 테이프 이런 흡수력을 증진시켜주고 미생물, 토양의 금급 미생물 생육을 촉진시키고 병원에서 미생물 억제하는 기능을 하고 스트레스 같은 걸 해소시키는 역할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펄백산은 연면살포도 좀 많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연면살포를 많이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병이 많이 안 오는 그런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 펄백산은 연면살포도 하고 간주도 하고 그런 용도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킬리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물에 넣은가 동시에 샥 녹아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발효시키는 미생물인데 우리가 효모를 쓰는 이유가 단백질이 45% 들어있습니다. 이 안에가. 그래서 모든 미생물이 다 좋아해요. 이 단백질을요. 그래서 3대 영양소 하면 탄수화물과 단백질, 지질이죠. 이 단백질원이 있게 되면요. 미생물 생장이 촉진돼요. 왜? 모든 미생물은 이 단백질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당밀입니다. 당밀은 우리가 설탕 대신에 당밀을 쓰는 이유가 이 당밀에는 사탕수수에서 설탕을 빼고 난 찌꺼기입니다. 찌꺼기는 뭐 있을까요? 유기물이 있죠. 그 다음에 미네랄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안에 당이 들어있죠. 이 세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면요. 하늘에 떠다니는 미생물이 달라붙어서 그 안에는 이미 미생물이 많이 번식되어 있습니다. 이런 좋은 미생물이 많이 번식되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실용 발효기를 언급했습니다. 우리가 뭐 500만, 700만짜리 그런 비싼 기계 쓰지 말고 간단하게 우리가 이 FRP 통을 이용해서 실용 발효기를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주 기능은요, 히터 기능. 그 다음에 여기 기포기 하나 있는데 기포 기능. 그리고 여기서 가스가 나오면은 철제라든가 비닐이 삭기 때문에 이 비닐을 안에 고무바로 묶고 여기서 나온 가스가 이 통로를 통해서 나와서 물에서 녹을 수 있도록 이런 구조를 했습니다. 이것도 뭐 수년에 걸치 아니고요. 여러 가지 고민을 하나하나 하면서 현재까지 온 단계입니다.
자, 이게입니다. 여기 일단 목초액을 넣으시고, 그 다음에 펄백산을 넣고, 교반한 상태에서 이따가 이제 맥반석을 넣습니다. 그 맥반석을 넣고, 그 다음에 해초가루도 같이 넣어서 교반을 합니다. 미리 하루 전에 교반해서 녹여놓는 게 좋습니다. 모든 물질은 바로 녹였다 해서 통에다 집어넣게 되면요, 이미 녹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찌꺼기가 너무 많이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찌꺼기를 많이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는 미리 하루 전에 이렇게 녹여놓고 일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한 번씩 저어줍니다. 그래서 하루 정도 미리 전에 자주 저어주면서 녹여놨다가 통에다 넣게 되면 찌꺼기가 발생하는 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이제 돌가루는 돌가루이기 때문에 앙금 상태로 좀 밑에 바닥에 까랑끼리 깔아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이 앙금 상태로 남아있는 것도 물에다 녹여서 간주해도 상관이 없어요. 과부미 같은 경우는요. 자, 바로 하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먼저 바로통에다 물 먼저 반통 채웁니다. 물에 반통 먼저 채우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언급했습니다. 목초액과 펄백산을 넣고 여기에 맥반석 한 포, 해초가를 넣고 교반합니다. 최소한 하루 전에 제가 녹여놓으라 했는데 5시간 정도 전에 녹여놓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녹인 것을 통에다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당밀을까지 넣습니다. 당밀 넣고 난 다음에 물을 한 80% 채우세요. 물 80%. 그리고 나서 스테인간과 히터기를 설치하겠습니다. 스테인간 온도는요, 여름철 같은 경우, 요즘 같은 여름철에는 50도 정도 설정하게 되면 물 온도가 30도에서 35도가 되겠습니다. 기포기는 처음부터 해서 끝날 때까지 계속 작동시켜줘야 됩니다. 호흡이 발효를 시켜야 되거든요. 식물이 자라고 있는 뿌리에는 밑으로 가면 갈수록 현기 상태이고, 잔뿌리가 자라는 데는 전부 다 산소가 많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호기성 미생물, 호싱 액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미생물은 첫날은 가스도 있죠, 물도 차갑지요. 그렇기 때문에 미생물의 생명체는요, 이게 독성이 있으면 또 물이 차갑게 되면 활동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최소한 5시간 이후 아니면 하루 뒤에 미생물을 넣는 게 좋습니다. 나머지는 다 미생물 넣으시고요. 미생물 넣고 나서 3일만 더 발효하면 되겠습니다. 발효 기간은 3일에서 5일. 보통 5일 정도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건강시에 구리한 냄새가 날 겁니다. 건들지고 서늘한 것에 좋은 조장고 있으면 좋은 조장 보관이 제일 좋습니다. 말통에 따라서. 서늘하고 좋은 에 보관하시면 되고, 가을부터 봄까지는 농막에 보관해도 상관없을 거예요. 그런데 더욱더 안전한 방법은 좋은 저장고에서 4도 내지 5도에 딱 보관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그리고 나서 사용하는 방법은 정식 이후 첫 번째 물질 때부터 해서 꾸준하게 전 생육기관을 통해서 공급하는 게 좋다 하고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뿌리 핵비는 여러가지 효능이 있습니다. 뿌리 근권에 염류 등 독성을 제거시켜서 뿌리 생육에 좋은 환경을 제공하죠.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만은 한정된 시간 속에 설명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강의에 참석하시게 되면 모든 좋은 사례를 많이 들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규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땅속에 염류 직접이 심하잖아요. 대부분 인산염과 질산염입니다. 특히 우리가 인산염이 분해가 잘 안 돼요. 그런데 이 뿌리 액비를 주게 되면 땅에 있는 인산과 불용성 인산과 상조작용을 해서 인산 흡수력을 향상시켜서 이게 강하고 많은 뿌리를 형성시켜 줍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인산염을 분해시키는 건 누구 하나 이 바로 미네랄 액비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미네랄 액비를 주게 되면은 자연히 염류장애가 해소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잔뿌리를 많이 형성시켜서요, 사이토킨 호르몬 생성을 촉진시켜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결국에는 잔뿌리가 많아지게 되면은 또 이 액비 자체가 해초가루 속에가 옥신, 지벨린, 사이토킨 호르몬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액비 만들 때 해초가루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게 들어가게 되면은 결국에는 옥신, 지벨린, 사이토킨 호르몬이 생성 많이 들어가게 되면은요, 잔뿌리가 많이 납니다. 잔뿌리가 많이 내고 또 이제 교산층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면역 시스템을 강화시켜서 AV에 대해서, AV 침입에 오는 병균에 대해서 병 저항성을 증가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뿌리 액비를 활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뿌리 액비를 많이 쓰는 시기가 뿌리 시스템 형성기입니다. 정식유 20일간.
동화산물 90%가 뿌리로 이동하여 뿌리 시스템 형성하는 기간입니다. 이때는요, 이동성이 빠른 원소, 생육 초기에는 질소, 가리, 유황을 좀 삼가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너무 많이 들어가면, 뿌리 형성 시기에 많이 들어가면 뿌리 부실화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초기 뿌리 시스템 형성기 20일 동안. 그 다음에 뿌리 활착기에 필요한 원소는요, 규산, 인산, 칼슘, 마그네슘, 아연, 망간, 철,불이 이런 계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가지 주기가 힘드시니까 보통 25말 500개를 통으로 기준했을 때 뿌리액이 한 2리터, 인산가리를 약간씩 이렇게 막걸리에다가 1리터 정도, 인산가리 액비가 있으면 쓰시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은 제1 인산가리 500g을 막걸리 1리터에다가 미리 2, 3일 전에 녹여놨다가 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그네슘 한 100g 정도. 이 밑에 것은 하기 힘드시면 여기까지 해주시고요. 나는 정밀하게 농사를 잘 짓고 싶다 하신 분은 아연, 망간, 철, 구리 여기까지 넣어주면 더 좋겠습니다. 여기 그림에서 파일에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꽃이 피기 전에 또는 과가 맺히기 전에는요, 탄수화물이 거의 뿌리 키우는 쪽으로 뿌리로 이동해서 뿌리 키우는 쪽에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꽃이 피우고 난 이후에 가가 크고 할 때는요, 동화산물이 대부분 다 꽃 피우고 가 키우고 줄기 키우는 쪽으로 이동해 버리지 뿌리 쪽으로 가지를 못합니다. 이때 뿌리를 늦게 해서 뿌리를 좀 키워야 되겠다 하면은 이때 이미 늦은 거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정식 후 21일 또는 40일이에요. 여름철에는 20일, 겨울철에는 40일. 이때 뿌리 시스템 형성기입니다. 이때 집중적으로 뿌리를 키워주고 뿌리 주변의 독소를 제거시키는 줄 수 있는 뿌리 액비 혹은 미네랄 액비를 공급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